중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짧게 제가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통신 3사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한 10분에서 15분씩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없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하시면 오늘 시간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대시항프로의 주자 대표입니다. 저희가 8월 6일 날 입주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1월 15일이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되게 통합분들이 안 좋은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SKT를 사용하지만 됐다 안 됐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에 따라서,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자료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5개 동에 SKT에서 중계기를 설치를 했어요. 아직 전원은 켠 상태는 아닙니다. 설치를 했는데 103동, 105동, 107동, 112동, 114동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 과정이 좀 잘못됐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작은 도서 안에 한 2, 3개월 전에 한번 제가 앞에 나와서 그때는 제가 회장도 아니고 동대표도 아닌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의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전 관리소장님이 좀 잘못하고 가신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하나가 이 중계기거든요. 중계기하고 어린이집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중계기하고 어린이집. 뒤에 그 다음에 하자, 개별하자, 공용하자 되게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 처음으로 이제 중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SKT하고 10월 23일이나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8월 달부터 설치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분, 그리고 이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아 나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솔직히 통신 3사분들하고 저희 동대표들하고는 2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가지고, 그리고 12월 달에 한번 가졌을 거예요. 계속 협의를 하다가 좀 합의점을 잘 못 찾아서 계속 동대표들하고만 미팅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입주민 대상으로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동대표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입주민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분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주민들이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고 통신 3사에 계시면 답변해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3사분들이 다음에 또 저희 동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서 합의점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발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가급적 동호수를 밝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공청회는 지금 탱크로도 찍고 있고 녹취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통신 3사에서 그걸 저희가 나중에도 보고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녹취도 하고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입주자 대표회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12월 달에 생겼는데 뭐하냐, 빨리 해결 안 하고 중계기 하나 해결 안 하고 뭐하냐. 저희가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냥 4가지로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미팅 제가 아까 2번 했다고 말씀드렸고, 중계기 SKT 철거 요청 공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중계기하고 어린이집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피해 사례는 솔직히 피해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파가 몸에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보시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G 플러스, KT, SKT 순서대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각 사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뭐 마무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LG 플러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플러스의 서훈입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SK가 주로 된 사항이라서 5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6번 사항은 수서 자곡 1원동 일대의 중계주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회사 보안 때문에 그거를 유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중계기, 지하 주차장, 하단, 옥상에 설치된 소양유 위치 정확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는 옥상에는 예상으로 5개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지하는 3개의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기는 108동하고 103동하고 113동 펜룸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는 안 되고요. 장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는 현재 옥상에는 없고요. 저희가 없으니까요. 지하에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기존 관리소에서 소장님이 하나만 설치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주차장 하단에 작동되고 있느냐, 전기료는 어떻게 납부되냐 라는 질문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수서, 자곡, 1원 등 전체 중계기 관련 계약 사항을 보여달라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회사의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서, 자곡, 1원동 일대에 설치된 아파트 5곳에 대한 중계기 개수와 임대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근처에 있는 세곡 3단지와 4단지에 있는 지금 설치된 수량을 적어놨습니다. 현재 서비스하는 세곡 3단지에는 40W로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안테나는 3개씩 뽑아져 있고요. 2개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세곡 4단지에는 40W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존보다 2대가 더 많이 설치된 수량입니다. 그리고 12번은 하단에 설치된 중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매니아 강남 힐즈라는 쪽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저희 신규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보안 때문에 사정으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HS 이편한 세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곽에서 서비스하는데 주로 다 신호가 불량해서 주택 안쪽에는 다 불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철거는 언제 하냐? 저희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왔고요. 그 다음에 옥상이나 하단, 외곽에 설치된 현장 3곳을 선정하여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동통신사가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면 입주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자꾸 물어보고 얘기하면 논란의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 알려드리고 인원을 최소화하고 몇몇 분만 이렇게 가서 보고 오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우르르 답사가처럼 가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뭐하러 왔느냐, 뭐 때문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전자파 때문에 다른 동에 살다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도 안 되겠네?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갖고 우르르 올려갖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은 최소화하고 그 외의 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 내에 서비스하는 현황은 저희가 도로만 간신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는 서비스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1항서부터 5항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항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유지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그 근린 시설 및 주변 환경에서가 나지막한 데다가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제안이고요. 3항은 옥상 하단 이 방식인데요. 옥상 하단은 저출력으로 해달라는 안건인데 저출력은 못하고요. 출력이 세야지만이 N만큼이 아니라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출력은 최대한 쓰는 걸로 5W로는 고작 해야 2, 3층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4는 대모산 주변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설치를 대모산 주변에다 설치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대로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5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RP 전주 시설이라고 해갖고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형식은 이런 소나무형으로 위장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안이었고요. 이 안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부는 그 타 단지와 계약 현황을 보여달라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상세하게 동별하고 동별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몇 동에 누가 살고 있냐, 너는 왜 전자파 민원을 왜 설치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고객 정보 때문에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계기랑 하고 전파랑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달라 라는데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 보시면 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동통신 중계기는 터널, 빌딩, 지하, 원활하게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전파 응명지역에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응명지역에서 중계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라는 것은 전자기파로 일반적인 전파라고 부릅니다. 전파는 전기장과 잔장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나오는 성분이라서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분이고요. 무조건 기기가 동작이 된다면 이게 다 파장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일상생활의 전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흔히 접하는 것은 뭐냐? 휴대폰, 와이프로 무선 인터넷도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방송, DMB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전자태그,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런 곳에 조용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하게 전파를 했을 경우에 인체에 영향이 있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전파를 쐈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연구 진행 중입니다. 근거가 아직 이렇다라는 결론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에 특별하게 민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그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조사한 결과는 피로, 결과에서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 방해, 뜨거운 느낌, 체서, 소화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원인은 전자파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를 따르면 인구 100명당 수명의 전자파로 인한
과민성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냥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있다고도 WTO에서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4와트를 운영할 계획이 하고 고출력으로 왜 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는 4와트짜리는 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와트의 출력으로 조정을 밖에 안 되고요. 된다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출력을 조정해서 4와트까지는 아니어도 또 정도 이하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스템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고출력이 저출력으로 한다면 어떻게 건강권에 의해서 폐해가 안 되는 걸로 설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건강권을 지키다 보면 또 통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계속 이게 어떻게 돌고 도는 문제라서요. 이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설치했다가 또 민원이 발생하면 왜 되냐 건강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저희도 또 소비자들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또 관리소를 찾던가 입주자 대표부를 또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개선하고 싶지만 어떻게 여기서 공청회에서 어떻게 잘 끝날지 모르지만 잘 끝나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측정은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면 전자파에 대한 거를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은 현재 중계기 설치 위치가 정말 대시양만 하느냐? 네, 대시양만 맞습니다. 여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대시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양과 타 주변의 중계기 설치 사례. 이것도 똑같이 위에랑 문맥이 똑같아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현재 계약한 금액에 대한 산정. 이거는 저희가 아직 지상과 아시아가 같이 못됐기 때문에 계약팀이 와서 그런 협의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통화를 못했으니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본사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의 결과를 다시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T에서 나왔습니다. KT는 일단 SK랑 중복되는 질문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앞에 LG 플러스에서 발표한 사항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하고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LG 플러스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사항은 7번 사항 보시면 위치동은 똑같고요. 저희는 40W 장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지하는 턴온을 한 상태입니다. 지하는 서비스를 KT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8번, 10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미 LG 플러스랑 똑같은 가방이라 저희 11번 보시면은 단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신규 개발 단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곡 2주 3, 4단지입니다. 장비수를 보시면 3단지 6식, 4단지 7식, 40W 장비고요. 그리고 서비스 안테나 수는
3단지 18식, 4단지 21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단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남 내면 강남 힐즈 6단지고요. 장비 수는 9식, 서비스 안테나 수는 29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형이 장비랑 안테나 서비스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단지 외부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강남 LH 편한 세상 1단지인데 단지 규모는 아마 대시앙코레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그 2식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쪽 포인트가 지금 거의 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KT 이제 강남 담당에서는 아마 이 아파트 단지가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번은 뭐 넘어가고요. 예, 16번 품질은 저번에 1차 때 이제 단지 품질 1차 회의 때 단지 품질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갖다 이제 첨부한 건데 보시면 이제 앞뒤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일수록 이제 신호가 양호한 편인데 단지 내부로 보면 이제 검정색, 파란색 이 부분은 실제로 단지 이제 아파트 내부 들어가면은 통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통화하시기에 단지 내부 분들은 아마 통화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17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설치안을 가져왔는데 먼저 일하는 기존 이제 저희가 설계한 그 안을 안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한 조건이 있다면 이제 입주자대표에서 이제 그 출력이나 전자파 관련돼서 좀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대통 전자파 측정과 측정을 진행하고 만약에 이제 기준치를 초과할 시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짜봤고요. 두 번째 안은 저번에 그 2차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대구산 철탑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품질을 개선하기에는 좀 힘든 게 시국이 일단 쉽게 될 수 없는 구조라서 아시겠지만 이제 구청이라든지 산림청 그다음에 뭐 3사 공중하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소지들도 많고 그래서 단기적이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시국을 진행해서 일단 아파트 옥상에 올리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시국을 진행해서 그 장비를 철거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3, 4는 이제 보육시설 옥상이나 이제 근린생활관 옥상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5화는 그 입주자 대표의 요청안 중에 뭐 옥상, 화단 섞어서 이제 시설하는 방안이랑 그리고 화단 전용으로 이제 시설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장비를 다 뭐 좀 줄여달라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5와트 중계기는 저희는 5와트 중계기로 단지를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부분은 이제 중복되고 아까 그 전자파나 중계기 관련해서 LG 플러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지난번에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출력이 제가 말씀드리기로 평균 한 33에서 36dB 정도의 와트수로 환산을 하면 2와트에서 4와트 사이의 출력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그런데 40와트 장비를 사용하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일일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아왔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단지는
그 세부 2지구 3단지에서 운영되는 중계기 일부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수출해서 총 264건의 데이터를 수출해서 만든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게 DB 스케일인데 30W에서 48W 사이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최대 출력이 44dB, 최소 출력이 30dB 이렇게 나오고, 평균은 34.7dB, 약 한 5W 정도, 이렇게 3W 정도, 그 정도 출력을 평균적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3W 정도의 출력을 쓰고 있는데, 근데 왜 40W를 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일단 LTE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파수를 저희가 쓰는데 총 20메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각을 내서 100조각을 내서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에 고르게 파워를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출력만 실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이 적게 나가는 거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제 이 100개의 데이터를 100개의 이제 자원에 파워를 다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46 같은데 마진 때문에 43W, 그러니까 장비가 낼 수 있는 풀 출력으로 출력을 이제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마 1월 11일 00시 08분 12시 8분 데이터고, 보시면은 이쪽부터 보시면은 보통 이게 7시 8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이게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에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출력이 약간 올라가는 편이고, 그 이후에 낮에는 이제 좀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지만 쭉 꾸준히 이제 저출력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5W 장비로 교체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출력이 8분의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옥상에 장비를 설치하고 안테나에서 신호가 방사가 돼도 그 단지 외부,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부가 아닌 단지 내부에서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단지 내부로 들어갔을 때 실제 뭐 거실이나 안방, 화장실 이런 데서는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신호가 저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게 보시면 제가 그 40W 장비와, 쉽게 말해서 40W 장비와 55W 장비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 예상할 건데, LTE 데이터 기준으로 40Mbps 속도로 보장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이제 짜봤는데, 40W는 이제 단지 이 안테나가 보고 있는 단지의 내부까지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UHR 5W 장비를 사용하면 이 신호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아파트 내부까지는. 그래서 똑같이 아파트 내부에서는 이제 통합품질 불만이라든지 뭐 인터넷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저희 쪽에는 그대로, 물론 약간은 주겠지만 거의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그리고 기타 뭐 22번부터 25번까지는 타사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는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통신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엑셀
시험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해주시면 SK텔레콤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LG 플러스라고 KT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LG 플러스하고 KT하고 저희 SK텔레콤하고 약간 뭐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 먼저 5개 동에 보이는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5개 동에 지금 먼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전자파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화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입장에 계셔서 아직까지 장비를 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5개 동에 사실 장비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가동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에 앞서서 그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 이제 8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이제 입주를 여기가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입주민분들께서 다른 단지도 더 마찬가지지만 입주민들께서 입주를 하시다 보면 그 이제 한 뭐 2개월, 3개월간의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 상당히 이제 다른 단지에서 많이 이제 그 저희한테 그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해소시켜드리고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관리소장님 계신 그 소장님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입대위가 정식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대표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쪽하고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그 관리소장님께서 입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옥상에 설치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화단에 설치를 했을 때의 어떤 비교 자료를 한번 보내드렸을 거였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홈페이지에 올리셔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게 옥상에 설치했을 때는 이제 이 안으로 보내드렸고요. 화단에 했을 때는 이게 이것보다 약 2배의 전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화단에 설치했을 때는 옥상에 설치했을 때보다 서비스 커버리지가 훨씬 흡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배의 전기가 들어가야지 아파트 내에 어느 정도 원활한 서비스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물론 비고 자료에는 이제 그 어떤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의 그 이때 대표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그러면은 저희가 103동, 105동, 107동, 112동, 114동 옥상에 지금 이제 장비를 놓고 안테나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한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측정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12월달, 작년 12월에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여기가 막힌 부분이 없는지 원활하게 설치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단지 내를 돌면서 댁내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댁내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쭉 단말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녹색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파 환경이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노란색하고 이제 이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이 점파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레벨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면은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그 지금 점파 환경이 양호한 데와 안 좋은 데가 구별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쪽은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쪽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데 그 도로가에 이 동성사가 이렇게 그 전주 형태가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를 그 서비스 한다기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센터로 올라가는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공사 측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해가지고 이 동성사가 또 일부에 저기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떤 그 전신주에서 서비스하는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이쪽, 그 다음에 요 외곽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는 이렇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이제 품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이렇게 다 매겼는데요. 다시 좀 위로 올려주시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03동, 105동, 107동에 들어가서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가가지고 장비를 설치하고 안테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품질 불량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동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장비를 설치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무턱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한 게 아니고 저런 어떤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질의해주신 부분들에서 응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통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그 응답을 드린 부분을 이렇게 말로서 오히려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옛날에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아닌데, 뭐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옥상과 화단에 설치했을 때의 그런 어떤 장점과 단점을 그때 이제 보내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화단에 설치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옥상에 장비를 설치를 했을 때는 하단에 설치를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로서 아파트 단지 내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동에 5대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 다음 이슈긴 합니다만 설치 동별로 임차료를 저희들이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 25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됐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자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거를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아까 세고, 위지구, 3, 4단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다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댁내에서 요구를 하시면 장비를 킨 상태에서 실제로 가가지고 응접실, 화장실, 아이들 방 가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주파수를 달리해가지고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걸들을 다 측정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는 기준치의 약 2에서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를 직접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상층에 계시는 입주민들께서 내 머리 꼭대기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가 직접 전자파를 엄청나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약간 그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파는 보시면 알겠지만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103동에 있으면 105동에 있으신 분이 오히려 전화가 더 잘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등잔 밑이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상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밑에가 다 콘크리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파도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나무, 뭐 합판을 놓고 물을 떨어뜨리면 이 물이 뚫고까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옆으로 탁 트지 않습니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파를 쏘게 되면은, 이런 벽에다 쏘게 되면 이게 저 벽을 뚫고까지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상층 주민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내 바로 위에서 내가 가장 전파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측정 기계 가지고 다 검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올려보시면, 왜냐면, 이제 화단에 설치를 했을 때, 예, 지상 화단에 이제 장비를 설치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점은, 물론 이제 최상층 입주민들이 전자파 이슈 제기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하단에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버리지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장비,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여러 군데 이런 어떤 장비가 설치됐다는 것을 좀 보이시고, 여기에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레미안 강남현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안 강남현수는 거기가 구조적으로 그 아파트가 저희들도 제처럼 협의를 하러 들어갈 때 이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에 걸려서 아파트 옥상을 아예 구조물 자체를 아무것도 노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를 설계를 할 때는 옥상에다 설계를 했을 때는 한 6대에서 7대 정도를 설계를 했는데 하단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SK텔레콤 같은 경우 12대가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배 정도의 그 장비가 설치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7층에서 8층 이상은 하단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서비스하는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8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층 단계는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단을 설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임차료를 사실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레미안 강남이도 똑같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최상층에 설치를 했을 때는 최상층에 계신 입주민들이 그런 어떤 전자파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뭐 화단에 설치를 했을 때는 또 뭐 유아나 어떤 그런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려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드렸을 때 설계를 했을 때는 이렇게 드렸었고 하단에 설치를 했을 때는 더 아래로 좀 이런 형태로 거의 한 9배 정도의 중계기를 설치하고 안테나들도 전부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해야지 아파트 단지 내가 원활하게 이렇게 서비스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앞부분은 LG하고 KT하고는 관련이 없고 SK텔레콤하고만 저희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게 8월경 중계가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불법 계약이다. 그래서 누구와 협의를 하고 설치했는데 뭐 사실대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그때는 관리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12월에 5대 중계기를 설치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소받은 사실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고소받은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단 침입하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할 거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통 3사가 나중에 분명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건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장비를 와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무단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통사 단독으로 장비를 설치를 하지는 않고요. 좀 내려주세요. 계약사항은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에 계약하고 설치 완료하기까지 많은 입주민들께서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이걸 국사라고 설치를 강행을 했느냐. 저희도 물론 일부 입주민들께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고객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훨씬 많은 입주민들께서 내가 전화가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객 불만 건수도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고객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따 그 어느 정도의 고객 불만 유입됐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서동, 작업동, 입원동일 때 아파트 전체의 중계기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LG하고 KT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임차료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지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6시기 저희들이 지금 전기를 개통을 해서 옥상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 4단지 같은 경우에는 8시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지금 이제 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구정 전까지, 거기도 통합품질 분량이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구정 전까지 이거를 전기를 좀 온시킬 수 있도록 일부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서비스 오늘 시키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레미안 강남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시. 그 다음에 세곡 1지구 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시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곡 1지구 3단지 같은 경우도 5시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엠파크가 지금 1에서 5단지까지 총 10시. 그 다음에 LH 8단지가 지금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옥상에 총 5대 설치를 말씀드렸고, 지하 주차장에 총 이제 12대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장비가 있고, 거기서 마지막 종단에서 서비스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량기 설치됐나? 계량기 설치는 됐습니다.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사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증거 사진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하단 중계 작동 중 통신 환경의 변화를 봐서 옥상도 잠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납부했나?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는 저희들이 가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킬 수가 없습니다. 3단지, 세곡 2지구 3단지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이 원격으로도 중계기를 오프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원 자체를 장비가 설치된 데서 브레이커 스위치를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거기를 온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동시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화단에 설치된 곳 말씀하셨는데, 화단에 설치된 곳이 좀 전에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레미안 강남뉴스가 이제 12시 아까 보도 제한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1지구 2단지 같은 경우는 5시기 지금 화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일부 입주민들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민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고 2시간 사실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3시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사실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4번에 저희가 공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중계기를 철거하라고 15일까지 했는데 언제 철거할 거냐. 이 부분은 이 앞에 이제 입대위 대표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장비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가의 장비를 이제 설치를 했고, 이게 사실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장비가 아니고 어렵게 설치를 했는 장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측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대로 좀 더 그거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해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15번 같은 경우도 다른 아파트 단지의 전자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통 3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통신환경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칼라로 해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항부터 5항까지를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1항은 저희들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옥상 설치하는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항은 말씀드린 대로 단지는 화단입니다. 근데 훨씬 더 이제 많은 장비 수,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안테나가 이렇게 걸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3항은 이제 이쪽에 여성복지센터 옥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아시겠지만 아주 공간이 협소합니다. 옥상에. 거기에 만약 2동 3사가 다 들어간다면 지금도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5개 동에다가 설치를 했음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장비를 켜봐야 정말 아파트 단지가 서비스가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가지고 전체 아파트 단지를 서비스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옥상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상가 옥상도 이렇게 들어오면 아파트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쪽에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쪽 일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겠지만 뒤쪽은 서비스가 불량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LG하고 KT에서 데모사는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강관주 같은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승인들은 장기간이 소요가 된 뿐더러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의 어떤 전파 환경은 개선될 거라는 건 장담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으로서 저희들이 외곽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앞서 이렇게 대표분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높은 고층 건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는 그쪽에서 가까운 인접거리 고층 건물에서 안테나를 쏘게 되면 훨씬 데모사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전파 환경이 양호해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상황이 바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19번 보시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고객센터로 인입된 민원만 해서 현재 47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별로 봤더니 이게 어떤 특정 동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스프레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7건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내에는 상당히 이제 강성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구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진정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47건이고, 사실은 뭐 내가 전화가 안 되는데 고객센터로 인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현재 47건이라고 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 아까 KT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측정자를 요청하시는데, 전자파 측정이라는 건 장비를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파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장비가 다 오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이건 나중에 이제 장비를 켜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자파 측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래로 가시면 이제 추가로 뭐 질의를 하신 게 있어서 더 아래로 가주십시오. 그 통신 불편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보상은 이제 저희들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주 초기부터 어떻게든 통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대기를 먼저 설치를 했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게 철거를 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사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됐든 조기에 빨리 설치를 하고 개통을 해가지고 그 어떤 통신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고 했는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장기간 지금 일단 그 장비도 오프가 돼 있고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옥상에 설치된 주객입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주객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설치된 광중객 언제부터 서비스 중이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광중객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파트 측에서 승인하면 저희가 그 자의적으로 장비를 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동중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3번에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런 어떤 미니버스 같은데 안에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심각 타종이다 그러면 종각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럼 거기가 이제 트래픽이 엄청 늘기 때문에 이동 차량을 저희들이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에 문을 열면 장비가 안에 있고요. 안테나는 어떻게 하냐면 유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통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동 차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단에 최소한 6대 정도 장비가, 한 개 회사당 6개 그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 미니버스가 6대가 다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2통 3사 하면 총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미니버스가 20대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안테나를 쭉 뽑아서 똑같이 거기서 전파를 방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이동중계기는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가게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뭐 해돋이 행사랄지 오신각 타종이랄지 어떤 뭐 강남 페스티벌 같이 급증하는 어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창을 설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철수해가지고 또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동 중계기를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현재 이런 장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로 더 내려가시면 5가지 안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그 전자파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데서 좀 패스를 하고. 뭐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부분 넘어가시고요. 다음. 예. 전자파라는 건 사실은